네, 투자자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제 오늘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고요. 국내 증시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내일은요, 우리가, 기다리진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죠.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고, 주주총회 직후에, 우리가 이제 소위 배터리 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주주총회 직후에,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CEO가 아주 화제가 되는 그런 어떤 깜짝 발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터리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배터리 데이, 우리가 많은 예상을 했었어요. 그쵸? 사실 지난 5월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2일 날 열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한 새벽이 될 것 같아요. 내일 한 5시 반 정도. 전 세계 온라인으로 이제 생중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또 배터리 업체를 관심있게 생각하고 계신 투자 여러분들도,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영향, 물론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서학개미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이제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도, 일론 머스크 회장은 사실 그런 흥행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잘 이끌어내는 인물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떠한 해석이 있었고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 회장의 SNS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별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과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 또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 제가 예전에도 배터리데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배터리데이를 맞아서, 어떤 식으로 우리 LG화학이나 삼성 SDI, 최근 LG화학에 대한 관심이 이제 뜨겁잖아요. 실망도 많고. 그 얘기를 좀 오늘 영상에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아울러서 2차전지, 소재, 부품, 재료업체들, 과연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했어요. 이 친구들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까지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현재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또 전략, 또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는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0년도 주주총회예요. 그죠? 테슬라의 관심, 테슬라 주주를 모아놓고 이제 주주 간담회, 그렇게 주주총회를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배터리 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이슈들이 나올 걸로 현재 기대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깐 간추려보면요, 배터리 데이 3대 키워드라고 해서 생산 기술 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과연 피해를 볼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또 좋아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 전기차의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또 일론 머스크 회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자, 제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자체 생산이에요. 그렇죠? 로드런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배터리를 자체로 생산한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가능성이 있을지. 아직은 좀 기술이 좀 더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전반적인 그런 어떤 얘기들인데요. 예상치가 일단 크게 우리나라의 업체들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전기차부터 해서 배터리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장 하기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나온 얘기들도 그렇죠. 2022년 후에나 자체 생산이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좀 CATL이 주력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100만 마일, 수명이 100만 마일이 가능한 배터리를 공개할지 여부도 관심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배터리 원가를 절감하는, 성능을 또 개선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개선하는 차세대, 뭐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데 이것도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있는 뭐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예상치를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 배터리 셀 업체들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배터리 데이가 제일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배터리 셀 제조업체들은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죠. 자체 내에 스스로 배터리를 만든다, 셀을 만들어서 수직 계열화하는 게 가장 악재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많지 않은 걸로. 그래서 테슬라가 배터리를 100%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시점에서 좀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네요. 자, 일론 머스크의 SNS에 올라온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아직 테슬라는 파나소닉이라든가 LG화학 또 CATL 같은 이런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이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된다. 근데 이 공급업체들이 최대한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어도 2022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계속 딸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스스로 이렇게 내재화를 하지 않으면 좀 심각한 공급 부족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있는 얘기가요. 두 번째는 내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관한 중요한 뭐 공지다. 장기적인 생산, 특히 세미 트럭, 뭐 사이버 트럭, 뭐 로드스터에 영향을 주겠지만 2022년도까지 대량 생산, 즉 내재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얘기를 살짝 깔아놓고 내일 또 중요한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중론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3년 내에 여러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글쎄요, 아무리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배터리 데이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업체들의 큰 악재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 문제도 당장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일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CATL하고 합작해서 뭐 코발트라든가 니켈, 이렇게 비싼 원재료를 비중을 낮추면서 원가를 높이고 거기다가 또 그쵸, 성능이 더 뛰어난 그런 차세대 기술을 발표할 수는 있죠. 그쵸? 자, 특히나 CATL 같은 경우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투잖아요, LG 화학이랑. 그래서 LFP 계열,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리튬, 철, 인산 주로 이제 원재료로 좀 들어가는데 이게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거리를 못 가요. 그죠? 먼 거리를 못 가기 때문에 항상 좀 딸린다, 기술력이 좀 딸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는데 최근에는 여기다가 망간을 좀 집어넣어서 배터리 용량을 좀 더 늘리는 그런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와 이 CATL의 협업 발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악재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또 호재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런 발표를 함에 따라서 글로벌 전기자동차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시장 국내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 배터리 데이가 전 세계 글로벌 전기자동차 전체 파이를 크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 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 세계 배터리 시장 보게 되면 LG화학, 뭐 CATL 파도 쭉 있고 SDI도 있고 쭉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업체가 물론 1위, 4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보다 우리나라 기술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 뭐 일본도 사실은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점차 시간이 가면서 좀 처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테슬라의 입김에 따라서 또 당분간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 양극재 소재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LG화학이 주력으로 믿는 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 그죠? 성능이 뛰어나지만 비싸다 이거예요. 원자재 수급, 뭐 노동력 착취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코발트 이런 거 비싸잖아요. 삼성 SDI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에요.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넣어서 배터리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비싼 망간을 알루미늄 대체한다. 최근 LG화학도 여기다가 알루미늄까지 좀 첨가를 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원자재 어떤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차세대 배터리 개발 중이고, 또 내후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CATL은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철, 인산. 가격이 좀 싸다란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그쵸, 에너지 밀도가 한계가 있어서 주행 거리가 좀 짧다. 요 세 개 정도만 여러분 구분하셔서 LG, 삼성, CATL, SK 이노베이션도 LG화학과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주로 대형이죠, 그죠? 네, 그래서 LG화학하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좀 겹쳐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죠? 10월 5일인가요? 그때 이제 최종 판결이 나는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10월 5일날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뭐 서로 이제 다툼이 있는데 아무래도 LG화학 쪽으로 조금 유리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뭐 NCM 계열 LFP 양극재를 비교해보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해드린 정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G화학을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LG화학이 지금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와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기술력 하면 또 이 배터리 소재, 배터리 만드는 어떤 이 상황, 또 시장 점유율 하게 되면 LG화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또 크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LG화학의 대표이사 부회장 신학철 부회장의 얼굴입니다. 자, LG화학이 내년도부터 앞서 말씀드린 하반기부터 차세대 배터리를 양산을 합니다. 이게 가격을 약간 낮추고 성능을 좀 올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바로 NCM 계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다가 알루미늄, 값싼 알루미늄을 좀 첨가를 해서, 그죠? NCMA, 내년 하반기에 양산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코발트를 좀 빼고요, 그죠? 코발트를 빼고 알루미늄을 갖다가 첨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알루미늄하고 코발트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죠? 알루미늄이 톤당 한 1,500달러 정도 한대요. 근데 코발트는 톤당 한 3만 불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20배나 저렴해요. 그쵸? 이런 기술. 글쎄요, 이런 기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대부분 다 SK나, 삼성도, 좀 쓸 수 있는데, 이 NCMA 계열의 배터리가 나오면, SK가 지금 NCM이잖아요? 비슷한데, 또 삼성이 얘네는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넣고 이런 식으로 NCA예요. 얘들보다 용량이라든지 수명, 저항 이런 부분에서 모든 성능에서 앞선다 그래요, LG화학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LG화학에 좀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제일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NCMA 계열의 차세대 배터리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LG화학이 생산을 하게 되면 LG화학이 좀 지금 1위, 마켓시어 1위인데요. 공고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뭐 LG라든가 뭐 삼성 가만히 있겠느냐. 근데 특허권이 LG가 월등하죠. LG 특허권이 한 22,000여 개가 특허를 갖고 있고요. 삼성이 16,000개 정도? 그 다음에 SK가 한 1,200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NCMA가 우수하긴 하지만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 특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아무래도 LG화학 쪽이 NCMA 계열에서는 가장 좀 유리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LG화학이 9월 달에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죠? 75만원, 77만원까지 갔다가, 78만원까지 갔다가 무너져 버렸는데, 이거는
일단 그런 부분이 커요. 그죠? 물적 분할에 대한, 이런 실망감. 사실 제가 물적 분할이 이 주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긴 합니다만, 결국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좀 길게 보면, 글쎄요, 이게 물론, 실망감에 의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LG화학이 물적 분할이 돼서 기존 주주들이 혜택이 좀 없는 거는 사실 좀 안타깝죠. 그러나 IPO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아직 1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 정도 기간이라고 한다면 LG화학이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자, 일단은 주가가 좀 무너져서 단기적인 상처가 났다 그랬어요. 이 거래량 사실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LG화학이 전체적인 어떤 상승 파동이 훼손이 됐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그쵸? 내일 배터리데이 이후에 주가를 말아 올릴지 또 추세가 한 단계 더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8월 달에 오른 부분이 조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삼성 SDI는 어떤가요? 삼성 SDI는 오히려 좀 얌전하죠. 그쵸? 물적 분할, 실망감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LG화학에 비해서 삼성 SDI는 좀 빨리 올랐다 빨리 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크게 빠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지금 최근에 이 배터리 데이 때문에 이 2차전지 업체들이 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지 아세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슬라도 많이 올라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5월 달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코로나가 없어서 배터리 데이 했으면 그때는 어땠는데요? 잘 나갔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든 뭐든. 성장성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너무 앞서서 올랐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제외하면 성장성이 훼손된 건 없기 때문에 크게 주가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첨보라든가, 그죠? 소재 업체들. 아직 건재해요. 오늘 좀 5% 빠졌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었어요. LNF 주가도 무난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2달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는 걸 악재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게 되면, 그죠? 오른 만큼의 또 양호한 조정을 받게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오고요. 오르게 되면 그때는 악재로 치부됐던 것도 호재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좀 떨어져서 이 물적 분할이 악재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호재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CATL이 78조 정도 돼요. LG화학이 약 45조 정도 되고요. 그러면 배터리 1위 업체인데 거기에 모회사라고 치게 되면 CATL이 78조의 시총이 빠지던가, 아니면 반대로 LG화학의 또 배터리 분사하는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이라 그러나요? 신규 상장 업체가 주가가 올라가거나 시총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당연히 모회사인 LG화학도 시총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뻔한 거죠, 이런 거는. 거기다가 아직까지 1년 동안에 이 배터리 프리미엄을 누가 다 가져가요? LG화학이 다 받는데요, 상장 분리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주가가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면 또 호재성 이슈를 찾아서 또 떠들 거예요. 자, 9월 달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많이 떨어졌다. 지금 더 떨어졌죠, 그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삼성 SDI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도, LG화학보다 그때 SDI를 더 많이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땐 주가가 이처럼 높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많이들 주가가 높아 보였죠, 오히려 반대로. 근데 지금 계속 LG화학이나 SDI라든가 이 배터리 업체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싸 보이는 거야. 9월 달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주가가 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도 테슬라와 LG화학, 삼성, SDI, 파나소닉의 시가총액 많은 차이가 나고 있죠. 그쵸? 이때가 조금 높았을 때, 8월 달에 주가가 올랐을 때니까, 이때는 한 49조 됐었는데, 지금 한 45조로 떨어졌고요. SDI는 31조, 30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테슬라가 너무 좀 많이 올라서,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글쎄요, 그런 악재들, 또 경계성,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서 나오는 얘기지. 또 조정을 잘 받고 또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 또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3사의 평가도 지금 뭐 비중 축소 내지는 또 수정,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주가 올라가면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너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자율주행 이 배터리예요. 자율주행도 또 이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성장성보다 훨씬 더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지금 시장 영향을 좀 받는다,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감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단기적 접근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은행 입금하시고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안내 읽어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